안녕하세요. 한자 끝장 김쌤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날씨가 덥습니다. 이런 날은요 냉장고에서 그냥 이 수박을 꺼내서 착착착 썰어서 시원하게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더운 날 저랑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한자가 들어간 많은 한자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한꺼번에 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첫 글자로 깨닫다 라고 하는 깨달을 성자로 시작을 해봅니다. 이 마음심자의 이 우측 것을 우리는 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늘의 별을 나타내고 이 별이 하늘에 쫙 늘어선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별은 별을 보고도 우리 점을 치기도 하잖아요. 해서 내가 태어난 날의 별자리 이렇게 하시면 별성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지요? 그리고요 제가 바로 이 별을 보면서 점도 친다고 했어요. 하여 이 별자리, 별을 보면서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깨달을 성자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여기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도리 같은 것을 깨닫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오 하게 되면 깨닫는 것을 우리는 성오라고 하고요. 여기에 또 이제 깨닫다 외에 영리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영리하다. 그래서 성성하게 되면 그 영리한 것을 의미합니다. 깨달을 성에서 보는 이 날생자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볼게요. 네, 방금 배운 깨달을 성, 또 별성, 깰성, 성품성, 성시성, 희생생, 생질생 이렇게 성자와 생자로 소리가 나네요. 그리고 또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요. 휘파람 소자가 되겠는데요. 휘파람을 분다 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휘파람을 불면 막 노래를 하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이거 외에 읍조릴소라고 하기도 해요. 얘를 살펴보면 입구자가 있네요. 당연히 휘파람을 부니까 입이 이렇게 뾰족하게 나온 그런 모습이고요. 이 우측 것을 우리는 엄숙할 숙자라고 합니다. 엄숙하다. 이 자는, 요 자는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요 안에 분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율자하고 못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못연자예요. 그래서 분율자와 못연자의 결합인데요. 우리 여기서 못은 연못을 의미하는데 연못은 흘러가는 물이 아니라 이렇게 고여있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고여있는 물은 연못의 물은 엄숙하고 조용하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분율자, 글을 의미하죠. 그래서 글은 엄숙하고 조용하게 쓴다 라는 뜻에서 얘가 엄숙할 숙자가 되겠습니다. 이 휘파람 소자와 관련해서는 소풍농어리 있겠네요. 휘파람을 불면서 달을 희롱한다 라고 하는 뜻에서 이 자연을 감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요 자 쓰는 거는 사실 복잡하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자는 어떻게 쓰냐면요. 얘를 먼저 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분율자를 쓸 때 이 뚫을 꼰자를 세로를 먼저 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는 이 자를 먼저 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자를 이렇게 뚫을 꼰자를 쓰시는 거예요. 요거 참고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이 숙자와 관련해서는요. 실사자가 들어가서 수놓을 숫자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또 살펴볼 한자는 모으다라고 하는 모을 숫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풀초에 귀신을 나타내는 귀신 귀자의 결합이에요. 그런데 여기 모으는 건 수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수집한다는 거에 웬 귀신 기자가 들어갈까 여러분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찾아보니까요. 여기에서 이 풀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그런 풀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꼭두선이과의 풀들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나무 줄기가 있으면 줄기에서 잎이 이렇게 어긋나기도 하고, 또 있으면 뭐 이렇게 2개나 3개 정도가 같이 이렇게 여기에서 잎이 나는데요. 이 꼭두선이라고 하는 꼭두선이요. 이 꼭두선이과의 이 풀들은 이 잎이 여기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개가 나요. 한 곳에 다 모여서 피고,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꽃도 피는데 여기서 꽃이 막 이렇게 서로 모여서 무대기로 피는 그런 그 풀들이 바로 이 꼭두선이 풀이에요. 꼭두선이는 또 어디에서 서식을 하느냐? 숲이나 산이나 또 강가에서 얘네들이 서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금알금자에 보면 왜 이 금알금자예요? 이런 자가 있죠. 수풀림자에 보일시가 들어가서 우리는 이것을 금지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숲속에 귀신이 산다라고 생각을 해서 숲속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금했다 해서 얘가 금지할 금자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얘네들이 산속이나 그런 숲풀이나 강가에서 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이 뜻이 들어와서 여기 이제 귀신과 같다 라는 뜻으로 이 풀조에다 귀신기자가 결합이 돼서 모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을 숫자와 관련해서는요, 수집이 있겠네요. 우리 모으는 것을 수집한다 라고 하지요. 이 귀신기자가 들어가면 또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방금 배운 모을수, 우두머리 괴, 거의 다가 이 괴자로 소리가 나네요. 요거 참고해서 알아두시고요. 계속해서 알아봅니다. 지난 술, 순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술을 의미하는 건데요. 얘를 우리는 누릴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누릴향자는요, 여러분 사당이라고 있잖아요. 조상을 모시는 그 사당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사당이니까 사당의 지붕,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 사당은 그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또 기도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당 안에서 입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와 우리 자식들, 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뭐 부자도 되게 해주고, 뭐 이것저것 다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다 누릴 수 있게,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누릴 향자 이렇게 재밌게 가져가시고요. 이 다규자는 이 변으로 오게 되면 술하고 관련이 있죠. 술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한테 올리는 술은 어떻게 해요?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한 술이어야 되죠. 여기에서 이 진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술로서 어떠한 그 물을 타지 않은 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진한 술, 순 또는 순수할 순, 순박할 순이라고 하겠습니다. 해서 이 순자와 관련해서 술래 하게 되면 아주 깨끗한 그런 술을 의미하고 순수한 술을 의미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누릴 향자가 있고 여기에는 세금자가 있습니다. 해서 이 세금자가 들어간 이 자는 악기 이름 순이라고 해요. 이 세금자가 들어가서요, 순우라고 하는 악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청동으로 만들었는데 전쟁 때 이 악기를 다루면서 전쟁에서 앞으로 나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할 때 이용했던 악기가 순우라고 합니다. 해서 이 다규자가 들어가면 진한 술을 의미해서 진한 술순, 그 다음에 세금자가 들어가면 악기 이름을 나타내는 악기 이름 순 해서 순과 관련해서 순우가 있겠습니다. 이 누릴 향자가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 네, 도타울돈, 아침해돈, 불빛돈, 돈대돈. 돈자로 많이 소리가 나죠? 그리고 순자와 숙자, 또 곽자로 소리가 나네요. 예,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한자는 파리하다, 여위어 보인다 해서 파리할 수, 여윌 숫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병질, 병지럼 또는 병들려
해서 이자가 들어가면 거의 아픈 거하고 관련이 있지요. 한자만 빼놓고요. 우리 치료할 요자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자가 들어가면 거의 아픈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얘는 우리가 그 늙은이, 노인을 의미하는 늙은이 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뚫을 꼰자에 이렇게 늙은이 수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에서 이 늙은이 수는 집안에서 그 불을 담당하는,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노인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요. 원래 진면자에 이렇게 불화자에 이거는 이자의 이제 그 옛날 글자인데 여기에서 나왔죠. 여기 불이 보이죠? 그래서 집안에서 불을 관리하는 사람이 노인이다 해서 늙은이 수. 근데 지금은 이제 여기에 병지럼자가 결합이 돼갖고요. 노인하게 되면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당연히 아프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위어 보인다 또는 파리해 보인다 해서 파리할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숫자와 관련해서는요, 우리가 참 너 왜 수척해 보여 라고 할 때가 있죠. 그 수척이 있겠네요. 네, 얼굴이나 이런 데가 야위어 보이고 좀 안 돼 보였을 때, 살이 빠져 보였을 때 수척하다라고 하죠. 네, 수척을 알아봤습니다. 이 늙은이 숫자가 들어가면 모두 숫자로 소리가 나네요. 네, 찾을 수, 파리할 수, 형수, 수. 네, 우리가 또 다음으로 알아볼 한자는요, 이 옥을 가리키는 옥이름 성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뭐 그 구슬을 가리키겠죠. 옥이고요. 네, 우측 것을 우리는 일을성이라고 합니다. 이 일을성자는 여기 이제 창과가 있어요. 창과가 있고 요거는 이렇게 이 고물의 정자거든요. 이 고물의 정자가 이렇게 변형이 됐어요. 해서 창이나 이 고물의 같은 것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 이룬다, 완성한다 해서 얘가 이를 성자가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옥이 구슬이 결합을 해서 옥이름 성자가 되겠는데요. 해서 이 성자와 관련해서 성옥 하게 되면 그 옥이름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그래서 성옥을 알아봤고요. 네, 이를 성자가 들어가면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아볼게요. 재성, 서고성, 발글성 이렇게 다 성자로 소리가 나네요. 또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한자는 부드러울 손 또는 괴이름 손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괴이름이라고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주역이라고 아시죠? 이 주역은 우주의 만물을 음과 양으로 나누고 또 이것을 8궤로 나누고 8궤가 다시 64개로 나누어서 그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는 것을 주역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역을 모릅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인간의 기륭, 길과 흉, 화복을 나타내는 그런 설명이 나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8개 중에 하나가 괴이름 손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바로 이자인데요. 얘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람을 상징해요. 그래서 바람은 부드럽죠. 그래서 부드러울 손자가 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주역의 그 8궤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태극기 있잖아요. 이 태극기에 건곤이감이 있죠. 이것을 이제 4궤라고 하는데 이 4궤가 이 8궤에서 가지고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부드럽다라는 뜻이 있는데 바람이니까 당연히 부드러운데요. 이 한자만 갖고도 재밌게 설명을 합니다. 얘는 뱀사자잖아요. 그래서 뱀은 움직임이 굉장히 부드럽죠. 근데 뱀이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가 함께 있어요. 얘는 함께공이죠. 그래서 뱀 두 마리가 함께 있으니 그 몸짓의 놀림이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그래서 부드러울 손. 그 다음에 주역과 관련해서 8개와 관련해서 괴이름 손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손자와 관련해서 방금 설명드린 손괴 8개 중에 하나인 손괴가 있겠네요. 이 부드러울 손자가 들어가면 또 어떤 소리가 나는지요.
찬자와 선자로 소리가 나네요. 네, 다음으로 계속 알아볼 한자는 사냥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냥할 숫자가 되겠는데요. 얘는 개사슴록변에 우리가 개를 가리키죠. 그래서 이렇게 개견자가 있고요. 얘는 이제 지킬 수예요. 무엇을 지키느냐? 집면자, 집은 손. 내 집은 내가 손으로 지킨다 해서 지킬 숫자. 물론 이제 집안에 어떠한 그 질서, 위기의 질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개를 가리키는 개사슴, 녹이 합쳐져서 사냥의 의미를 갖고 있네요. 우리 여러분 사냥을 가면 사냥하시는 분들이 데리고 다니는 게 필수가 개예요. 그래서 개를 다스려서 사냥을 한다 해서 사냥 숫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 개가 사냥하는 거 보면 가끔씩은 막 끔찍하기도 해요. 그 개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게 멧돼지를 사냥하는 거를 볼 때가 있거든요. 사실 끔찍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숫자와 관련해서 수렵이 있겠네요. 네, 수렵을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편안하다의 의미를 가진 편안할 숫자. 실사자에 얘는 온당하다라고 하는 온당할 타자예요. 온당하다. 여기에 이제 그 손숫자가 있고 여자 녀자가 있는데요. 이 여성을 무릎을 꿇어놓고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여성을 꼼짝 못하게 막 이렇게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또 아무 소리도 안 하면서 실사자 있죠? 시를 짓는 일을 하면 집안이 편하다라고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얼토당토한 이야기죠. 지금 여성들이 얼마나 나가서 밖에서 활동을 합니까? 지금은 여러분 요자 기억하실 때 어떻게 기억을 하시냐면 요즘 여성들 손톱 관리하는 것을 네일 아트라고 하죠. 그래서 여자가 손톱 관리하는 것은 온당해, 타당해 해서 온당할 타 또는 타당할 타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한자 끝장 김쌤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저는 또 다음 주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무더운 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